네, 2022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번 민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연이 사과하니 개딸을 찾아? 제목입니다. 개딸은 철험에처럼 하지 말아야. 부재이고 제2정훈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박지연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면서 이런 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에 갇혀있지 않는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팬덤 정당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했는데 이 특정 지역이 지지해주는 그런 정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정당은 건강하지 않다. 공약을 보고 정당 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충성으로 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에 문제가 있다. 나는 여기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충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 공동위원장은 내로남불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박원순 등등 그런 성추문 사건을 덮고 그거를 서울시장으로 해서 올려갖고 장례를 잘 치러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보호하기 등등. 실제로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들을 감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이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세 현장에 가보니까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가보니까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느냐라고 하는 아픈 소리를 들었다. 면목이 없더라. 정말 많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허리를 숙여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부탁드린다.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기회를 달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전국 유세장 다녀보니까 진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할 일은 처절한 반성과 쇄신밖에 없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386 세대들이 민주당에서 주력이죠. 586이라도 하는데 그 86 세대들이 용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86 용퇴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이번 선거에서 패한 거는 이재명 씨가 진 거고 송영길 씨가 대표를 하면서 진 건데 두 사람이 다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게 86 용태론 검토하겠다.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2심 재판으로 최 의원 소명 절차가 연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금주중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 박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오늘 아침에 24일 날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이분이 출연을 해서 대담을 하면서 밝힘으로써 갑자기 추진된 걸로 보입니다. 반성 그리고 쇄신의 약속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그게 또 예고가 되자 김용민 우리 철험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과로는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박지현 위원장을 정면으로 쏴버렸습니다.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86 세대 용태론 등을 발표하겠다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박 위원장이 했죠. 금주 중에 하겠다라고 했더니 당과 협의된 거 없다. 논의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호소문은 박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당과 상관없다 하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지현의 이익이 이재명을 8월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수박의 이익과 일치함을 알아야 한다. 수박은 뭔가 하면요. 수박은 겉은 파랗죠. 딱 자르면 속은 빨갛죠. 지금 1번, 기호 1번 민주당은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은 붉은색입니다. 즉 수박은 겉으로만 민주당, 속은 국힘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8월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는 국힘당의 이익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 김영민 씨는 이번 선거에 지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 정리되겠지요. 이재명과 개혁파를 싹둑 잘라고 민주당의 남은 희망까지 몽땅 정리되게 그 자리를 수박들이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재명 지지로 갑니다. 그는 20년 전에 자신이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대안 없는 투쟁은 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몰패하고 이재명을 날린 다음 그 다음 희망은 누구야? 전해철? 홍영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었습니다. 지금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몸통이 아니다. 공천은 지들이 해놓고 망쳐놓을 만큼 다 망쳐놓고는 이재명에게 총괄선대위원장 감투 씌워놓고 가서 전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투를 썼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말도 이렇게 썼어요. 대선에 이어 지선에도 패배하게 했다. 이러면서 말이다. 이재명만 죽나? 딸딸이를 했다고 박지현이 주장하는 짤짤이 발언, 최강욱 책임론, 최강욱 두둔한 강경 지지자 책임론도 안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기 전공을 쌓는 것이다. 페미 집단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썩어빠진 언론이 환영과 참사는 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해냈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 박지현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보궐선거 캠프를 통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놓고 꼭 이 양반은 토를 달죠. 그 밖에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고 토소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씨는요. 참 용감한 것 같은데 의외로 꼭 토를 다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그 개항에서 돌 때 이 개항이 호구냐? 하고 막 대드니까 자기 지지자들은 막 이재명 연호하면서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씨는 가만두세요 말씀하게 해보세요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살살살 도망갑니다. 아주 용감한 척하면서 사실은 반대로 가는 사람이죠. 좀 겉과 속이 달라요. 수박 같은 사람이에요. 공감한다 그랬으면 공감으로 가든지. 그런데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그러면서 그래 딴소리 하는 거죠. 이게 그 김병률 회계사가 그랬던가요?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어요?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우겼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비리가 드러나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가 만든 거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김 회계사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나중엔 조작을 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씨는 이렇게 꼭 말이 가다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는 이 박지현 씨 기자회견이 있고 난 1시간 뒤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 트위터에다가 그림 하나를 공유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나는 온기마저 느껴지는 따뜻한 그림 우리 개딸님의 애정이 담뿍 담겨서겠지요. 정말 고맙잖아 하고 하트 모양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개딸을 동원합니다. 개딸들이 나서서 박지원하고 같이 하라는 건지 박지원을 밀어내라는 건지 지금 민주당의 큰 암적 존재는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철험해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20년 6월에 결성한 건데 이들이 바로 검수완박을 추진해서 통과시켰죠.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김영민, 황운하 등등.
그리고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이수진 등이 합류했죠. 급진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급진차가 그 뿌리 깊은 민주당을 끌고 가버립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본회의 통과시켰으니까 의기양양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표가 떨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씨는 승리할 줄 알았던 개항을 지역에서 여론조사에서 박빙 내지는 역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힘당이 광역단체장 8군데에서 확실히 이길 것 같고 민주당은 4군데에서 이길 것 같다. 나머지는 그럼 17곳이니까 5곳이 경합이라는 건데, 뭐 반반만 해도 10석 정도를 국힘당이 이기니까 국힘당이 이번 지방선거 무조건 이기는 거죠. 왜 이런 꼴이 났냐 이거예요. 왜 4년 만에 확 뒤집어지냐 이거예요. 바로 민주당 강경파들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번 지선에서 바로 이들이 너무 설쳐서 지고 있는데 그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뭐 김영민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창선 씨는 사과는 잘못한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 사과했다가, 사과는 누가 하죠? 지금 박지원 씨가 하고 있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주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박지원 씨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는 철호매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크게 보는 겁니다.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게 말하면 박지원 씨하고 철호매가 이재명계가 역할을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박지원 씨 공동 사과에 대해서 철호매 또 이재명 캠프에서 보는 거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쇼? 생쇼? 가 아니라면 역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제1당 야당의 이런 모습이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이 정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민주당에도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이기는 게 오로지 목표인가요? 박지원이 사과하니 개딸을 찾아? 개딸도 철호맨처럼 할 거야? 제 이정훈의 질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